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직업방송이 준비한 중장년 이모작 프로젝트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안녕하세요. MC 임지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취업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중장년 구직자분들과 함께 저도 오늘 알찬 정보 담아갈게요. 네. 자, 이곳 스튜디오는요, 캐스터뿐만 아니라 네. 또 방청객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강의 잘 들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재취업 정보들 든든한 전문가와 강의 형식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강의는 커리어 멘토스 신상진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뭐 중년 재취업 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좀 초기 단계이지만 또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그 구직 서류, 이력서 작성 전략을 네, 좀 제가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력서 작성법이라고 하니까 저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는데 네. 방청객 여러분들의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정말 기대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자리를 하다 보면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진짜 취업할 데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시작해 주시죠. 새롭게 바뀐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정보는 눈에 확, 감동은 귀에 쏙쏙. 중장년 구직자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커리어 멘토스 신상진 이사와 함께하는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제3강. 성공 취업을 위한 이력서 작성 방법. 주목해주세요. 네, 오늘은 중년 재취업자분들이 초기 단계지만 또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력서를 성공적으로 작성하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 이력서 안 써보신 분 없으시죠? 네. 거의 다 써보셨을 텐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중년 재취업자분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기존에 뭔가 과거에 하셨던 경력이나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 쓰실 때 무조건 내가 뭐 양식 딱 눈앞에 놓으시고 뭐 학력상, 경력상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좀 자기에 대한 과거 경험이나 경력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분석해 보시고 또 이렇게 좀 나열해 보시고 쓰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사전 작업 자기 분석이라고 제목을 다뤄놨는데요.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나열해 보실 때 뭔가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구체화된 그런 자료를 또 정보를 스스로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는 좀 그 형식을 갖추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네 가지 요소 중에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 요소라고 있습니다. 지식 요소는 뭐 말 그대로 저희가 뭐 보통 취업 준비생들이 스펙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젊은 친구들, 청년 취업자들이. 그래서 본인이 과거에 좀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공, 그러니까 뭐 자격 과정이라든지 또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체계적인 지식을 좀 배운 그런 과거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경험 요소가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또 여러분들이 이력서 쓰실 때 이렇게 경력 이렇게 하면 또 굉장히 뭔가 또 이렇게 좀 기가 죽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또 경력 공백기가 또 특히나 여성분들 오늘 그 방청객분들 많이 계신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육아 출산으로 인한 공백기가 많으시기 때문에 한때는 내가 뭐 결혼 전까지는 그죠? 나름 경력 잘 나갔는데 한 5년에서 뭐 길면 10년 정도 쉬니까 이제 뭐 경력 이렇게 생각하면 뭐 벌써 머리가 막 경직이 되시죠. 뭐 뭘 써야 될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경력이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경험 요소 그죠? 아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요소들로서 뭐 가장 뭐 첫 번째는 과거의 직장 경력이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에서 또 어느 기간 동안 다녔는지 일단 좀 이렇게 그 기술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뭐 그 정규직으로 근무 경력이 있으시겠지만 또 뭐 육아 출산 때문에 또 사이사이에 잠깐 하셨던 일들이 있으실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아유 정규직 아니면은 뭐 어차피 이력서에 쓰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6개월이건 그죠? 뭐 아니면 뭐 계약직이건 파견직이건 프리랜서건 뭔가 경험적인 요소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 좀 기술을 일단 좀 나열을 좀 해보세요.
네. 그다음에 또 뭐 관리자 경험이라고 썼지만 또 본인이 꼭 실제적으로 내가 뭐 어떤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서 뭐 했던 일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파트에서 또 여성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부녀자회가 있죠. 부녀자회 또 회장도 저희가 선거로 뽑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뭐 리더십 같은 얘기 또 나중에 또 제가 하겠죠. 역량 얘기할 때 꼭 어떤 특정 회사에서 직무로 했던 일 말고도 평소에 본인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좀 강조할 만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또 일단 좀 나열을 해보시는 거죠. 네.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경력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만 따져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력서 기재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쓰시기 전에 본인의 과거 경험을 쫙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좀 해보시는 게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기타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또 나중에 재취업하시고자 하는 업종이나 직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또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본인의 뭔가 아무튼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거, 네. 강점이 될 수 있는 거, 특히나 그 객관적으로. 예, 그냥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장점보다는요,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기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 써있지만 제가 밝은 표정. 저희가 솔직히 뭐 인상이라는 얘기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뭐 남들 앞에서 호감 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또 정말로 이렇게 좀 평소에 그죠? 뭐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웃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따로 계시죠. 근데 그런 것도 장점이 하나에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인상이나 또 아니면 특기, 뭐 취미 같은 거, 특히나 또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또 일과 관련된 특기라면은 당연히 이제 좀 평소에 이제 본인이 잘 기억하고 계신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나의 특기. 그런 건 또 이렇게 되게 좀 별거 아니야, 관련 없어 이렇게 치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부분들 요리 누구나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부라고 다 요리를 잘하지는 않죠. 예, 다 뭐 하기는 하죠. 대부분의 메뉴를 이제 다 만들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요리를 내가 잘한다. 단순하게 내가 주부나 뭐 아내, 엄마라는 입장에서 요리를 잘한다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죠. 하지만 혹시 방청객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볼 때 요리를 잘하는 분들의 구체적인 특성, 뭐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할까요? 한번 예. 요리 잘하는 분들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본인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요리를 잘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나요? 간을 잘 예, 좋습니다. 예. 어머님이 요리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한번 뭐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첫째 간을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양, 양을 잘 조절해야 예, 양 되겠죠. 조절하고. 재료의 양이라든지 예, 그죠? 예, 또 뭐 끓이는 시간. 예, 끓이는 시간.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또 다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간을 잘 맞추려면은 성격적으로 예민한 분이 간을 좀 잘 맞추기가 쉽겠습니까? 물론 미각도 이제 일단 발달이 돼야 되겠지만 네. 아니면 좀 털털하달지 아니면 좀 급한 분들이 간을 더 잘 맞추기가 쉬울까요? 미각이 똑같다는 미각적인 능력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예민한 사람이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아, 하지만 우리가 또 예민하다는 걸 한 단계 더 진척시키면 거기서 뭔가 좀 꼼꼼한 관련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세심하고 센스 세심하고 있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은 뭔가 나중에 이력서나 자기소개 쓸 때 나도 생각지도 않았던 나의 강점이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중년 재취업자분들이 꼭 항상 직업과 직접 관련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나의 특기나 장점을 자연스럽게 기술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네. 뭐 그 다음에 있는 제가 뭐 성격의 장단점이나 뭐 직업적인 가치, 희망, 직무 이런 것도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취업 가능 여부에 또 처음부터 너무 그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일단 내가 원하는 일을 취업할 수 있다고 전제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왜 이 일을 정말 하고자 하는지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아니면 또 회사를 고를 때 나한테 중요한 요소 내가 급여는 조금 적더라도 난 어쨌든 아이들을 좀 더 챙겨주고 싶으니까 집에서 일단 뭐 회사가 가까워야 돼.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어떤 분은 또 오히려 뭐 아이는 좀 맡아줄 좀 시어머니가 사이가 좋아서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조금 출근 거리가 멀어도 급여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곳을 가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정리 좀 해보시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경 요소인데요. 제가 뭐 색깔을 좀 다르게 했죠. 환경 요소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자신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 실제 내가 구직 활동을 이제 그 예상하고 그 구직 활동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뭐 직접적으로 이력서 쓸 때 직접적으로 쓸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엔 이력서라는 거는 채용할 회사에서 필요한 지원자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용 기본적인 환경이라든지 채용 어떤 구직의 특성, 구인하는 정보의 특성이라든지 또 직무나
여러 가지 채용 그 정보에 대한 기본 자료가 좀 입수가 돼서 정리가 좀 되셔야지 이제 좋은 이력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사전 작업이 잘 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 양식을 꺼내십시오. 네. 예. 저희가 뭐 이제 입사 서류 작성 기본 원칙을 또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요즘 워낙에 사실 인터넷이나 뭐 방송 같은 데서 이력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구체적인 것들은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좀 더 숲을 보는 쪽으로 중요한 원리 원칙들을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사 서류를 이력서를 잘 작성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또 사항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분량입니다. 네. 특히나 과거 경력이 많은 분들일수록 여기 좀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내가 전에 한 일은 많은데 그걸 다 적다 보니까 막 이력서가 막 한 8페이지 막 예, 10페이지 무슨 거의 이제 작은 논문 수준으로 네. 쓰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경력 기간이 물론 길수록 기본적인 분량은 늘어나야 되겠지만 이력서라는 건 제한된 시간 내에 그죠? 뽑는 사람 입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우선순위와 어떤 상황에서 이력서를 평가하는지를 생각하셔서 좀 최적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에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적정 이력서, 경력을 기술하는 그 분량은 최대한 3페이지 정도. 그 정도면은 경력 한 20년, 30년 정도 되신 분도 네. 충분히 중요한 사항은 기재할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범위를 생각하시고 또 너무 짧아도 뭐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한 페이지, 최소 이제 한 페이지 정도는 되도록 해주시면 되고 또 자기소개서는 뭐 오늘 또 후반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력서보다는 사실 경력직 분들한테 자기소개서가 생각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신입사원들, 대졸 신입이나 뭐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경력이 사실 없잖아요. 네. 일반적인 경력, 인턴 경력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자소서가 오히려 더 중요한데 경력직 분들은 이력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네. 자소서를 또 과다하게 또 많이 쓰시는 건 그렇게 뭐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한 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도 내가 많다. 이력서 내가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자소서는 너무 쓰기가 힘들다.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만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력서 쓰실 때 어떤 마인드, 좀 마음을 자세를 가지셔야 되냐면은 이력서는 자기 얘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누구나 자기 신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나는 열심히는 쓰는데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막 생략. 그러니까 상대방은 모르는데 알아야 될 부분인데 생략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죠? 또 상대방한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또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또 막 과도하게 그렇죠.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평가자 입장,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 예. 여러분들 이력서를 보는 사람 입장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인사 담당자 아니면은 이제 채용을 실제 뭐 관여하는 팀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뭘 써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형식과 뭐 그런 내용인데요. 요즘에는 뭐 사실은 이력서가 과거에는 제가 뭐 문방구 양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딱 포맷이 딱 한 가지, 두 가지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그거를 뭐 더 잘 쓰고 못 쓰고 차이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온라인 지원을 하죠. 이메일로 첨부해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양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또 오히려 예전보다 자유 양식으로 써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력서 양식 자체를 본인이 그죠? 뭐 어디서 이제 뭐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형식 자체는 어쨌든 보는 사람이 빨리 읽고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보편적으로 너무 뭐 형식을 튀려고 하지 마세요. 예, 뭐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여학생들 저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교 때 숙제할 때도 꼭 막 5가지 컬러 펜을 써가지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력서를 구직서를 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죠? 예. 그래서 형식 면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보통 하는 보편적인 형태로 그냥 따르시면 되고요. 내용을 이제 차별화하시면 됩니다. 실제 쓰는 내용, 그죠? 그래서 그걸 꼭 잊지 마시고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형식은 굉장히 차별화하게 막 튀게 쓰시고 내용은 너무 보편적으로 구분 안 되게 쓰시면 이제 효과적이지가 못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제가 역효과가 난다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력서라는 건 뭐 입사 어떤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지원자 가운데서 내가 그죠? 뭔가 돋보여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나 자신의 강점과 장점, 좋은 점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과일 좋아하는 분 계세요? 과일? 과일 진짜 좋아하는 분? 거의 다 손을 드시는데 혹시 앞에 계신 그 선생님 뭐 좋아하시나요? 네. 과일 좋아하시는 분? 과일요? 예, 예. 좋아하는 과일. 포도도 좋아하고요. 예. 예.
참외도 좋아하고 포도랑 수박도 좋아하고 예, 지금 벌써 딱 이게 시간을 들으면 계속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앵두도 좋아하고 귤도 좋아하고 그러시죠? 계속 나오시는데요. 예. 바로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을 제가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죠? 우리가 뭔가 진짜 좋아한다고 할 때는 특정, 그죠? 특정한 쪽, 그 한두 가지를 정말 좋아한다고 강조해야지 그게 강조가 되지. 제가 과일 좋아합니다 하면서 사과, 배, 딸기, 포도, 수박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은 뭐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한 가지를 진짜 좋아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계속 열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리도 사실 아까 제가 요리 예로 들어서 마찬가지. 요리 다 잘하는 주부 솔직히 보셨어요? 그죠? 뭐 한식을 잘하는 분, 그죠? 아니면 뭐 양식을 잘하는 분, 요리사 자격도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 분식집 가서 요리 개수, 메뉴 개수가 제일 많은 집을 맛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없으시죠? 네. 오히려 진짜 맛있는 집들은 꼭 한 5가지 뭐 안에서 메뉴를 하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건 좋지만 뭐 너무 또 이렇게 합격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제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어느 하나도 강조가 안 된다.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습관입니다. 사실 이력서 쪽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포맷이 다 양식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뭐 문장 형태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구우 형태로 쓰기 때문에. 근데 자기소개서 쓸 때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글도 또 글 쓰는 거 좋아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데 사실 특히나 지금 중장년 분들이 뭐 평소에 글 쓸 일이 별로 없으시죠. 학교 다닐 때 숙제로 억지로 일기도 써야 되고 뭐 그죠? 과제하려면 몇 페이지씩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 글을 안 써보셨기 때문에 내가 글 쓰는 스타일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평소에 말하는 스타일, 말들은 다 하시잖아요. 말하는 어떤 스타일과 글 쓰는 스타일 거의 비슷합니다. 말을 항상 이렇게 좀 많이 하시거나 장하게 하시는 분들 글을 쓸 때도 보통 좀 내용이 많아요. 길어지고 또 우선순위가 없고 또 평소에 말을 되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짧게 적게 하시는 분들도 글을 너무 또 간략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말하는 습관 그런 태도를 글을 쓰는 스타일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연기해서 주의를 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표준 문법에 좀 주의하자는 이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께서는 거의 이제 사회인 성인이시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이력서에 뭐 오타 좀 한두 개 있다고 무조건 탈락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업종이나 직무에 따라서는 꼼꼼함이나 세심함 자체가 중요한 직무나 직업이 있겠죠. 그런 쪽에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서류 작업, 글, 진짜 그 서류 작업, 서류를 많이 좀 만드셔야 되는 작업, 그죠? 뭐 해외 영업이라든지 무역 업종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계약 관계 서류를 많이 작업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나, 아니면 돈을 다루는 일 있죠? 경리나 재무 회계 관련된 거. 네. 그런 쪽 할 때 공 하나를, 영 하나를 잘못 치시거나 더 넣어버리시면은 그죠? 1억을 뭐 10억을 받아야 될 게 1억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고 줘야 될 돈을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의 직무나 업종에 지원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예, 철자 하나라도 표준 문법에 이제 맞게 좀 주의하셔야 되고 마지막 인용 비유인데요. 이건 사실은 뭐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뭐 이렇게 그 청년들처럼 막 그 스토리를 막 과장된 스토리 쓰실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이력서 쓸 때마다 아, 내가 뭐 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참 쓰기 힘들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자기 분석을 하고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면 조금은 쉽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그 경험 요소라는 부분이 중장년 재취업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경력직 이력서를 작성하는 어떤 요령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력직 분들은 뭐 신입사원과 이력서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지만 경력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경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지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런 부분에 좀 특화해서 또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 분들이 이력서 작성하실 때 특히나 주의하시고 또 전략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력서에 저희가 뭐 기재사항 뭐 있습니까? 이력서에 뭐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제일 처음에 그죠 연락처 개인 뭐 연락처 적으셔야지 주소 나 연락처 안 적으시면 합격해도 연락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 뭐 순서적으로 보통 경력. 예 학력 사항 같은 거 적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경력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력서에 또 여러 가지 자격, 뭐 학력, 나이 뭐 그런 거 적지만 어쨌든 경력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항목은
경력사항. 네. 왜냐하면 경력직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경력사항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경력사항을 잘 기술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또 중장년 재취업자분들은 또 취약하신 게 네. 최근에 어떤 그 직업을 갖지 않으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공백기가 길다 보니까 네. 내가 뭐 경력상을 어떻게 기술해야 될지, 그죠? 뭘 강조해야 될지 사실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용 공고 자체를 분석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오늘은 채용 공고를 제가 샘플을 갖고 오진 않았지만 채용 공고 보시면은 좀 성의가 있는 회사들은 뭐 업무 기본적으로 수행할 업무라든지 네. 필요한 능력 같은 걸 좀 자세히 적어놓은 그런 공고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그런 걸 많이 보시고 여러 개를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럴 때 꼭 굳이 그 활동하실 때 내가 꼭 지원할 회사 채용 공고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력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꼭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좀 가능한 좀 큰 회사. 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직업이나 직무 관련된 쪽인데 내가 좀 지원해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도 큰 회사나 그런 공고 자체,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는 회사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단어들이나 업무에 대한 설명들을 잘 파악하시고 이해하시면 나중에 이력서에 본인 경력을 쓸 때 그 단어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여러분들 같은 내가 뭐 어느 시점에서 뭐 격리 업무를 했다라고 기술을 하더라도 실제 격리 업무, 뭐 재무 회계 업무에 사용된 용어, 그죠? 뭐 원가 회계라든지, 그죠? 뭐 분기 결산 그런 용어를 써서 이력을 기술하는 것과 그냥 그죠? 일반적인 용어로 쓰는 것과는 어떤 직무 전문성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다르겠네요. 네. 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 공고를 항상 꼼꼼하게 읽고 책 읽듯이 반복해서 보시길 권하고요. 네. 그다음 중요한 부분은 업무 내용과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경력을 기술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마지막에 지금 뭐 강조하면 좋을 부분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경력 사항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경력을 기술할 때 실제적으로 내가 무슨 업무를 했는지 또 그 업무를 통해 어떤 성과를 낳는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가장 오래 수행했던 일. 경력이 뭐 여러분들 과거 경력이 최소 그래도 7, 8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같은 팀에서만 있었더라도 그죠? 한 회사만 다니셨더라도 약간 업무하셨던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죠. 네. 세부적인 업무, 또 프로젝트를 뭐 여러 가지 하셨을 텐데 저희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어떤 특정 직업이나 직무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 그게 하루에 3시간씩 했을 때 10년. 네. 예, 10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사 생활은 하루에 3시간 일하지는 않으니까 10년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보통 저희가 그 2배, 3배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짧게 하면 한 3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6개월 동안 했던 일과 한 2년 동안 했던 일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평가자 입장에서 볼 때 2년 동안 했던 일에 대해 뭔가 좀 더 신뢰나 그죠? 전문성을 느끼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력에 여러 가지 기술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가장 오래 수행했던 일을 항상 잘 강조해서 또 많이 기술하셔야 되겠죠. 네. 분량을 조절한다면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실제로 이제 업무 경험 있는 분들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하신 일이 프로젝트로 구분이 된다고 할 때 자, 큰 규모의 일을 해본 사람이 작은 규모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큰 문제 없겠죠. 하지만 작은 규모, 작은 스케일의 일을 해본 사람한테 갑자기 큰 규모의 일을 맡기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 격리 업무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회사 매출 규모가 한 30억 정도 되는 회사에서 격리 업무 한 거랑 그 매출 규모가 한 200억 정도 되는 회사에서 한 거랑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좀 스케일, 했던 일 중에서 좀 큰 규모, 큰 스케일로 했던 일을 또 강조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중 있는 역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력서 쓰시다 보면은 항상 내가 뭔가 좀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또 저희가 이제 고민되는 게 뭔가 이렇게 좀 한 것처럼 있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업무 수행했는데 사실은 내가 뭐 그 시절에는 그렇게 뭐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냥 보조 업무 했는데 네. 마치 본인이 거의 팀장처럼 역할을 한 것처럼 부풀리실 수도 있고 그 뭐 꼭 의도적이라기보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관여했으니까 같이 한 거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네. 의외로 내가 거의 리더 역할로 했는데
이걸 뭐 그냥 사원이 하는 것처럼 너무 밋밋하게 기술하시면 두 가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내가 어떤 일을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 그 프로젝트를 어떤 역할로서 가능한 당연히 리더십을 많이 발휘한 쪽의 역할일수록 강조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는 저희 뭐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 성과나 결과가 아주 좋았던 일.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회사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회사의 어떤 기여 또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느냐, 그죠?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회사의 어떤 그뭐 매출이든, 그죠? 수익이든 그런 부분에 실제 기여가 됐는지를 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혹시 뭐 공부 잘한다, 소시적에 좀 공부 잘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 뭐 고등학교 때 공부 꽤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 고등학교 3년 동안 반에서 10등 이하로 떨어진 적 없습니다. 네. 다르죠. 그렇죠. 느낌이 뭐 어디에 더 신뢰가 가세요? 어느 설명에?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실제적인 성과, 등수라는 건 성과 결과인 거죠. 뭐 거기서 뭐 내가 뭐 정규 1등을 뭐 그죠? 뭐 3년 동안 이거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도.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또 개인에 따라서는 꼭 뭐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제가 이제 앞에서 성과가 좋은 거를 강조하라고 했지만 또 그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거 나는 또 뭐 좀 부끄럽다. 이거 쓸까 말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네. 꼭 매사에 꼭 성공하고 결과가 뭐 그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만 회사에서 이제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시도라는 건 어떤 회사든지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회사는 발전하고 싶어 하죠. 네. 또 직원들 개인도 뭔가 자기 개발을 하고 그죠? 자꾸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어 하고 적극성을 요구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전에 회사에서 결과는 그렇게 뭐 좋진 않았더라도 뭔가 최초로 아니면 새로 그 회사 내에서라도 처음 시도한 거. 예를 들면 수 이런 있겠네요, 그럼. 예, 그렇죠. 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뭐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지만 뭐 과거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ERP라는 그런 뭐 그 사내 전산 프로그램인데 통합적인 전사적 자원 관리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참 이제 도입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때만 네. 그 시절에는 업무 경험에 똑같이 재무회계 뭐 격리 경험이 있는데 ERP 사용 경험자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본인의 과거 경력 중에 새로운 시도를 했던 업무상 그런 것들이 있으면 꼭 기술을 해주시면 돋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사님 궁금한 게요. 사실 이런 거 좀 작성하다 보면 과장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좀 소설을 쓰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예. 이거 들키나요? 제가 예. 그 답을 위해서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릴게요. 네. 방청객분들한테. 여러분들 입사 전형 전체에 이제 최종 합격하기 전까지 여러 단계가 있죠. 네. 뭐 1단계는 제가 뭐 서류 전형, 오늘의 주제 관련성도 높지만 서류 전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면접 전형. 네. 또 뭐 요즘 필기 시험 같은 것도 보지 않습니까? 네. 인적성 검사.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뭐 단계가 어느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전형이라고 생각하세요? 면접이요. 면접. 네. 일단 뭐 서류 전형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저는 서류 전형. 아, 음. 그럼 면접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 저요. 예. 훨씬 더 많으시네요. 뭐 혹시 필기 시험? 아, 예. 앞에 저기 아버님이 아주 항상 좀 개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근데 정답은 사실은 모든 전형이 다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건 제가 저한테 웃기려고 하는 게 왜냐? 그 어느 단계라도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불합격되면은 결과는 그렇죠. 똑같죠.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진 건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구직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채용 전형을 진행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실제로 어느 한 단계에서 합격만 한다고 해서 그렇죠. 최종 합격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예. 자, 서류 전형에서 이력서든 자기소개서든 잘 썼어요. 예. 막 굉장히 호감을 주고 있어요. 아, 이분 꼭 면접 봐야 되겠다. 면접 갔어요? 면접을 저희가 왜 봅니까? 면접은 대면이죠. 그렇죠. 면접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검증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검증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TV 보면 또 뭐 저희 청문회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청문회 하면 정치인들 저희 뭐 욕하기는 쉽지만 아이고. 저희가 청문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갑자기 막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쏙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서류 전형 합격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미화하거나 안 했던 일을 했거나 뭐 잘 모르는 걸 잘 아는 것처럼 해버리면 어차피 서류 전형 합격해도 면접 때 가서 역효과가 나기가 쉬워요. 다 탄로가 나겠네요. 네. 그런 거죠.
과거에 제가 어떤 뭐 학생, 좀 젊은 여학생이긴 했는데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썼어요. 이력서. 네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학생이 그죠? 대단하네요. 예, 뭐 하프 마라톤도 아니고 완주했다. 그 나중에 면접 때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풀코스 아니었고요. 하프 마라톤도 아니었어요. 20km도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제가 10km만 돼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요. 5km를 뛴 거였어요. 저희가 5km는 마라톤이라고 표현 안 하고 건강 달리기. 10km 정도부터는 그래도 조금 저희가 그죠? 10km 정도면 그래도 1시간 내외로 뛰어야 되거든요. 건강 달리기 5km는 사실 30분 정도 뛰는 건데. 제가 그 친구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아까 지금 MC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자꾸 취업이 돼야 된다. 난 너무 네. 장점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부풀리기가 쉬운데 면접 때 특히나 또 면접관이 막 마라톤 풀코스 3번 완주한 부장님이 면접 들어왔다고. 붙겠습니까? 당연히 마라톤 물어보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냥 무조건 탈락이에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면접 때는 가장 중요한 도덕성이나 신뢰 측면에서 뭔가 한 가지라도 걸리신 잘못 맞아요. 되시면 굉장히 이제 큰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력서나 자기소개 쓸 때도 기본은 진실되게. 네. 다만 그걸 제가 말씀드린 원리 원칙에 따라서 강조할 걸 잘 강조하고 돋보일 걸 잘 돋보이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입사 서류 하면은 보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얘기하는데요. 경력 기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력서 관련돼서. 네. 이거는 사실 필수적인 건 아니고요. 다만 경력이 좀 많을수록 또 프로젝트 단위의 경력이나 그런 좀 직무 지원하실 때는 경력 기술서 써야 되는 경우가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기술서는 어떤 때 필요한가를 좀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이력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력서 아까 몇 페이지 정도, 최대 몇 페이지 정도 쓰시면 좋다고 그랬죠? 3페이지. 네, 3페이지 정도 된다고 했죠. 네. 근데도 본인이 과거 경력이 너무 화려하시고 정말 뭐 팀장까지 하셨다, PM까지 하셨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력서는 간략하게 3페이지로 하시고 못 쓴 부분을 다 경력 기술을 따로 만드시면 돼요. 추가로. 그렇죠. 네. 그런 경우 뭐가 좋냐? 자,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인사 담당자가 서류 평가할 때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근데 이력서를 10페이지씩 써버리면은 그렇죠. 반쯤 보다가 대충 보던지 네네. 이분 이래가 자기 이력서도 이렇게 그죠? 뭐 우선순위 없이 쓰시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력서 3페이지 보고 나서 뒤에 첨부로 경력 기수가 있으면 더 보고 싶으면 봐도 되고 그렇죠. 이력서로 충분하다 생각이 들면 또 안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경력 기수를 따로 쓰시면은 아. 효과적일 수 있고요. 뭐 말씀드린 것도 이제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라 프로젝트란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젝트 주로 외부 대외 프로젝트입니다. 내근직의 경력자분들 말고 주로 어떤 사이트 가서 어떤 고객사 가서 또 어떤 지점 가서 몇 개월 동안 했다. 그건 딱딱 어떤 지역 근무지나 기간 또 역할이 자꾸 바뀌죠. 네. 그런 것들은 이력서 너무 포맷으로 하시면 오히려 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단위로 또 자세하게 좀 써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고요.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인 역할 자체가 관리자나 PM, 리더 역할로 많이 하셨을 때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써야 될 부분이 많겠죠. 네. 관리자 역할도 해야 되지, 뭐 그죠? 직원들 뭐 조직도 챙겨야 되고 또 자기 업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대한 이제 그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경력 기술 쓰시면 되게 효율적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회사에 따라서 특히 이거 기술직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자나 엔지니어 네. 그런 쪽 직군은 최대한 그 사람이 과거 어떤 기술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했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이력서 한 페이지뿐이 안 나와도 무조건 경력 기술을 쓰셔야 되겠죠. 네.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해서 경력 기술을 내가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쓰면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뭐 이력서 얘기를 쭉 했으니까 예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뭐 방송 특성상 이제 개인의 실제 이력서를 뭐 그대로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예. 물론 저희가 이런 거 할 때 항상 굿, 배드 뭐 그죠? 좋은 예, 나쁜 예 있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건 좋은 예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구분해라 그죠? 뭐 기간이라든지 뭐 더 잘했던 일 그죠? 오랫동안 했던 그런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작성한 이력서입니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유양식이고요. 자유양식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순서는 어떤 아까 얘기한 개인사항 연락처라든지 그다음에 학력,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경력 사항을 이제 많이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타 사항 자격 같은 거 쓰시면 되고요. 딱 일단 보실 때 전체 그냥 너무 하나하나 지금 읽지 마시고 전체 느낌으로 보세요. 느낌이 일단 어떠세요? 이 이력서 보시니까. 보기가 좋아요. 깔끔하고 간결한 네. 느낌 드시죠? 네.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딱 필요한 부분만 썼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문방구 이력서, 뭐 요즘에 문방구 이력서 별로 안 쓰지만 그런 식의 이력서 양식이 안 좋은 게 네. 내가 어차피 기재할 사항도 아닌 게 다 꼭지들이 달려 있어요. 네. 예를 들어 학력 보면 그런 거 뭐 그죠? 고등학교, 뭐 대학교, 석사, 박사 다 쓰게 돼 있죠. 칸이 너무 많아요. 예, 내가 학력이 학사면 그냥 대학교만 쓰면 끝인데 네. 칸이 많아진다. 그거 자체가 시각적으로 분산을 시키고 집중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양식 쓰실 때 여러분 꼭 필요한 부분 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순서는 뭐 시대, 시기 이제 본인 최근 경력부터 해서 어떤 시기와 회사 또 조직 또 거기서 조직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부적인 업무를 쓰시고요. 여기 보시면 특히나 이제 중년 재취업자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뭐 특성상 과거 경력이 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인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네. 왜냐면 중소기업이니까 그만큼 또 쉽게 그만두시는 상황들이 생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사실은 이번에 새로 지원한 회사에서 그 과거에 다녔던 회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삼성이니 현대니 뭐 이런 회사야 딱 얘기해도 그죠? 직원이 몇만 명이 되고 뭐 매출이 알지만 그런 이제 작은 회사,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회사 이름을 잘 써도 네.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이제 규모의 회사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 양식에 보이시는 것처럼 회사 밑에 살짝 어. 주로 뭐 여기 보면 의류 쪽에 지금 종사했던 분인데 그죠? 숙녀복 제조 및 무역을 주력 사업을 하는 회사다. 직원 수도 대략적으로 네. 특히나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뭐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죠. 직원이 내가 인지도는 남들이 잘 모르는 회사지만 실제로 직원이 450명, 500명 정도 되면 사실은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죠. 그렇죠. 네. 중소기업 중에서는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꼭 쓰셔야 되겠죠. 그죠? 매출도 마찬가지죠. 그죠? 매출이 혹시라도 뭐 정말 몇십억 분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안 쓰셔도 제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400억씩이나 되면은 써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사 담당자가 이걸 딱 봤을 때 일단 회사 이름 잘 몰라 하지만 바로 밑에 보니까 모르는 회사인데 의외로 규모가 있네? 그럼 지금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예, 긍정적 쪽으로 벌써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이력 경력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원리 원칙에 따라 이제 자세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쓰시면 되고요. 네. 끝으로 이제 기타 사항 잠깐 보시면은 또 이제 외국어 능력 이런 부분 또 경력자분들이 고민 많이 하시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이제 유효 기간. 아, 예. 예, 내가 소식적에 또 뭐 공대 나왔어도 영어는 좀 해서 토익 한 700은 되는데 그게 뭐 한 7, 8년 전이다. 그러면 이제 안 쓰세요, 대부분. 유효 기간 2년으로 보통 저희가 2년밖에 안 요구하니까. 되잖아요. 근데 아셔야 될 게 경력자 채용하는데 어떤 자격을 그런 기간 가지고 그렇게 따지진 않습니다. 네. 대부분 짐작하죠. 경력자분들이 특히나 경력이 7, 8년 이상 되는 분들이 무슨 토익을 2년마다 보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때는 쓰지 마시지 말고 네네. 쓰시란 얘기예요. 다만 본인이 더 진솔하고 아까 제가 진실하라고 해서 그 하고 싶은 거기다 기간을 쓰세요. 뭐 1999년도 내가 이제 되겠다. 뭐 그때 점수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예, 점수가 예. 나온 적이 있었다 해도 그것만으로도 되는 거죠. 그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쓰시고 여기 또 뭐 제가 해외 경험난도 있지만 이것도 뭐 10년 전이라고 또 안 쓰시는 것보다 유럽, 아시아 출장을 내가 다 여러 번 갔다 왔다. 하다못해 신혼여행을 좀 길게 갔다 오셨으면 신혼여행이라고까지 쓰지 마시고 뭐 유럽 여행 그냥 이렇게 쓰시면은 혹시라도 무역이나 뭐 해외 영업 외국인을 대해야 되는 직무일 때는 조금이라도 이제 긍정적인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너무 경력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쓰시면 좋다는 거죠. 네. 예. 이사님, 근데 이 김성국 씨는 스펙이 워낙 좋아서 뭐 거의 성공할 만한 그런 이력을 보여지고 예, 예. 있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력서나 경력기술서가 더 중요하다. 중장년일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좀 자소서적인 부분에서 좀 보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 제가 뭐 신입사원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했지만 네. 어쨌든 내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동시에 평가받는 입장에서 이력서가 뭔가 아직도 좀 부족하고 자신이 네. 없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소개서를 이제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죠. 네네.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자기소개서는 일단 또 쓰시기 전에 제가 이력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딱 자기소개 또 양식 펼쳐놓고 자 저는 뭐 그죠? 몇 년도에 몇 어디 년. 입사해서 뭐 이렇게 하지 예. 마시고 왜 자기소개서를 요구할까 회사에서 아. 네, 왜 내라고 할까 왜 쓰라고 할까 뭐 이거 내가 신입사원도 아닌데 그런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 기업에서 요구하는지 몇 가지 이제 주요 원인, 그러니까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원자의 특성이나 성향을 파악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향이라고 하면 약간 좀 기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네. 그걸 이력서에서 그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고 또 문장도 아니고 거의 구 형태로 그죠? 네네. 꼭지 형태로 쓰니까 그걸로는 이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문장 형태로 기술하기 때문에 이제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스토리를 또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또 회사의 인재상이 얼마나 부합되는지 파악한다. 뭐 비슷한 얘기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또 뭐 예를 들어 우리는 정말 꼼꼼한 사람, 책에 항상 뭐 약속 시간 잘 지킨 사람이 중요하다. 예. 그런 걸 강조하는 회사도 있겠고 오히려 도전 정신, 우리는 뭐 좀 너무 세세한 건 좀 뭐 실수가 있어도 어쨌든 적극성이 중요하다 이런 회사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이력서에서 알 수 없으니까 네.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그죠 이야기를 통해서 파악한다는 거죠. 또 입사 의지나 적극성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또 작은 회사 지원하실 분들. 네. 회사가 작을수록 회사도 항상 아무리 채용하는 입장이라도 목에 뻣뻣하게 힘주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요. 왜냐, 작은 회사는 항상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쪽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예, 회사도 그런 핸디캡과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예, 작은 회사일수록 이분을 뽑고는 싶은데 네. 뽑았을 때 또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일을 잘해도 우리 회사를 오래 다닐까? 그거에 대한 항상 뒤에서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사가 오히려 작을수록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네. 입사 의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경력이나 경험을 확인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이력서 상에서는 어떤 분량의 제한이 또 있고 특정 뭐 업무만 가지고 뭐 스토리처럼 쓸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본인이 뭔가 정말로 하나의 스토리로 자랑할 만한 그런 경험이나 장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이제 자기소개에 써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이력서에 알 수 없는 추가 정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또 여성 재취업자분들도 아까 계속 뭐 얘기하지만 경력 공백기. 공백기가 길수록 뭔가 본인이 그죠? 그 기간 동안 뭘 했는지 회사에서 궁금해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이제 잘 써주시면 돼요. 뭐 집에서 그냥 아이 셋을 잘 낳아서 남편 뒷바라지 잘 열심히 지냈습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네. 제가 아까 요리나 뭐 또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장점이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네. 그런 거를 자기소개서 이제 끝부분에 또 써주셔도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그럼 자기소개 작성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력과 또 아까 말씀드린 이력서에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인성이나 본인 성향적인 특성 그런 것 강점, 그 차별화 포인트를 위주로 작성을 하되 네. 가능하면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해라. 그거는 이제 문장 형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세부적으로 또 이제 그 주요 요소를 보면은 뭐 자기소개 쓸 때 간단한 개인 소개를 하셔야 되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가 몇 년 동안 뭐 공백기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사실은 뭐 그냥 집에 있었지만 뭐 이런 자기 개발해서 그 기간 동안 자격증 내가 뭐 3개 땄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또 과거에 했던 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이제 회사에서 뭐 격리 회계 업무를 했다. 격리 회계 업무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액수의 뭐 그런 업무를 해보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다뤄보고 어떤 뭐 자격증이 있고는 이력서에 다 있지만 실제로 그 업무를 어떤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뭐 잘했냐. 그죠? 네. 꼼꼼하게 했느냐는 또 이력서에 꼼꼼을 뭐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쓰셔도 돼요. 내가 네. 우리 격리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제일 큰 돈은 내가 다 만졌다. 꼼꼼한 거는 인정받아 실수 안 하는 걸로. 이제 그런 얘기를 스토리를 쓰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업무 스타일이나 그런 핵심 역량 같은 거 강조하고 싶은 부분 쓰시면 되고요. 또 업무 수행할 때 본인이 생각한 인성적인 측면, 뭐 적극성 같은 거, 그죠? 내가 회사에서 사실은 내 업무는 특성상 칼퇴근할 수 있는 업무였는데 나는 항상 뭐 한두 시간씩 일을 뭐 더 하고 이렇게 좀 퇴근했다. 나는 일이 재밌을 땐 정말로 시간이 뭐 지나도 우리 회사에 가라고 해도 내가 좀 더 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런 얘기 쓰셔도 또 호감을 줄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거는 사실은 뭐 신입사원들이 좀 주로 많이 쓰는 항목이긴 한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도 뽑지만 작은 회사일수록 뭔가 그죠? 이 회사를 얼마나 오래 다닐 것인지 진짜 오고 싶은 회사인지 궁금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지원 동기 부분을 좀 잘 써주시고요. 제가 뭐 사회인분들한테 입사 후 포부까지 뭐 거창하게 쓰시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호감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자소서에 좀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특이사항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여러 가지 본인 사연이라든지 뭐 그런 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좀 개인적인 강점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또 자기소개서에 자연스럽게 좀 녹아 들어가게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 네, 맞아요. 근데 되게 어렵거든요. 없는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에 뭐 모든 저희 커뮤니케이션 화법의 그런 이제 강조되는 게 스토리텔링이죠. 예. 뭐 아이들한테 사실 책 읽어줄 때도 그죠? 막 그 성우처럼 읽어주고 요즘 뭐 시대가 요구하는 게 사실 스토리텔링인데 네. 스토리텔링을 왜 강조하냐면 사실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좀 집중, 몰입하기가 쉽고요. 어떤 스토리라는 것 자체가 그죠? 뭐 배경과 뭐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고 그죠? 내용 자체가 조금은 뭐 딱딱한 쪽보다는 그죠? 저희가 좀 따뜻한 얘기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럼 실제로 자기소개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예를 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법과 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3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본인의 어떤 소재가 정해지면은 그걸 3가지 단계로 좀 구분해서 이제 그 글을 쓰시면 좋은데요. 네. 첫 번째 배경입니다. 내가 언제 그죠? 모년 모월에 무슨 모년도에 무슨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 예. 그 다음에는 행동. 뭐 배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제일 또 효과적인 건 사실은 배경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지금 글을 읽는 분이 더 좀 관심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게 평탄하고 뭐 다 잘 되고 있었고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갈까요? 아니면 더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뭔가 어려움이 사실 있어야지 우리가 더 이제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런 배경을 잘 이제 깔아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그 배경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렇죠. 실제적인 내가 취했던 행동과 어떤 나의 자세,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뭐 오늘 강의 초반부에도 얘기했지만 결과, 실제로 내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좀 긍정 마인드로 대처를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 또 성취를 했다. 이런 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이제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예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어떻게 이제 이력서를 쓸 수 있느냐. 뭐 실제 사례 거의 좀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과거에 유통업종에서 이제 매니저로 근무 경험이 있던 분이 계셨어요. 재취업자분이. 제가 뭐 유통업이라고 하면 저희 뭐 어떤 뭐 회사나 어떤 저기들이 있나요? 사업장들이 유통. 예, 마트, 뭐 백화점, 그죠? 뭐 도매점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뭐 제조 회사에서 이제 그 특정 이제 지점, 유통점에 유통 그 판매점에 가서 이제 매니저로 갔는데 이분이 갈 때 상황이 그 지점이 전국에서 거의 뭐 최하위 실적, 매출이나 뭐 그런 실적이 최하위 매장으로 발령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딱 갔더니 이분이 이제 뭐 가전 쪽 그런 이제 담당자라서 가전 매장이었는데 유심히 본 거죠. 왜 도대체 여기는 이렇게 항상 보니까 나름 좀 전체적인 그 저기는 뭐 이렇게 문제가 큰 없어 보이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이제 뜯어봤더니 몇 가지 이제 원인이 분석되더라는 거죠. 뭘까요? 네. 일단은 거기가 그 위치 자체가 저희가 층별로 저희가 이제 그 유통 뭐 백화점이나 그 마트 가면은 이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거기 저희 동선 얘기하죠. 네. 아니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 뭐 주택 사실 때 아파트 사실 때도 거리 교통 같은 거 따지시잖아요. 네. 거의 구석탱이 그 층에 한 층에서 사람들 고객들이 제일 동선상에서 제일 불리한 까딱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아니면 그쪽까지 안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네. 뭐 근데 그것만 가지고 뭐 그 탓을 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기존에 있는 뭐 그 전에 점장은 이제 그런 탓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위치가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는 실적을 낼 수 없다. 근데 이분이 더 유심히 뭔가 곰곰이 분석해 봤더니 가전 매장이라면 뭘 팝니까 주로? 네. 예. 뭐 TV, 냉장고 어쨌든 전자 제품을 팔죠. 요즘엔 특히나 뭐 냉장고에도 막 컴퓨터 기능이 들어가서 그죠? 뭐 앞에 이렇게 막 인터넷도 되고 그러죠. 네. 복잡하단 말이에요. 네. 기계적인 특성이 강하고. 제품 자체가 복잡하다는 건 설명을 또 판매 사원들이 잘해줘야죠.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봤더니 이게 가전 매장인데 불구하고 물론 사는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또 생활 가전 여성분들이 있겠지만 네. 직원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품의 특성을 또 신기술 같은 것도 막 어려운 좀 용어를 쓰면서 잘 못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어려워요. 거예요. 네. 미숙한 분들. 네. 아. 그래서 이분이 그걸 발견해서 이제 뭐 본사와 이제 그 뭐 회의를 통해서 일부 이제 영업 판매 사원들 좀 교체를 했어요. 전자 뭐 예를 들어 공대를 나왔다 할지 네. 가전 제품에 기술적인 지식이 좀 있는 남성 직원들을 이제 그렇게 한 결과
마지막 결론 이제 6개월 만에 매출이 100%. 자, 이게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배경 정말 지금 와라고 예, 말하게 되네요. 분위기 안 좋았죠. 전국에서 뭐 거의 하위권 매장이었는데 내가 가서 매니저로 가서 뭐 기존에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다 했는데 내가 더 유심히 살펴보니까 실제적인 문제가 여기 있었다. 그걸 내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로 매출이 뭐 거기에 나중에 뭐 이제 연말에 또 뭐 대표이사 뭐 최우수 사업 뭐 직원상을 받았다 이러면 더 이제 극적일 수가 있겠죠. 완벽한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자기소개서 쓸 때도 과거의 경력사항을 또 이력서에 쓴 거 그대로 또 그냥 귀찮으니까 문장으로 그냥 풀어쓰듯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어느 한두 가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스토리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얘기를 하시면 좋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서류 전형 때만 효과적일까요?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면접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죠? 자소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머릿속에 정리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되면은 면접 때 가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최종 합격에 굉장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자소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면접에 스토리를 넣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예, 잘 배웠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한편의 어떤 소설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이라든지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또 미래의 나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하잖아요. 오늘 배운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멋진 스토리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참 재밌게 봤는데 영주 씨는 오늘 강의 어떻게 들었어요? 네, 저 초반에는 과연 내 자소서에는 어떤 스토리를 넣을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게 됐었는데 점점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넣어도 되겠구나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모든 어떤 내용이든 진심을 담아라, 진실로 기술해라라는 말이 또 인상 깊었고요. 네. 마지막에 성공 스토리텔링 하는 법에 대해서 딱 와닿아서 나 이런 내용을 넣어야겠다고 마지막에 딱 저도 생각나는 게 생겼어요. 오늘 아주 좋은 팁 얻어갑니다. 네.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요. 아마 이 스튜디오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공감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새롭게 바뀐 모습으로 방청객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이력서 작성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신상진 이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인생 2막을 변화와 도전 그리고 저희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와 함께 하시죠. 다음 시간에는요. 성공 취업을 위한 구직 정보 찾기 전략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